에이.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초원 돌파 A플랫 제 318화 제2시네마 던전 두 번째 편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강상준이고요. 정과장입니다. 전두입니다. 알렉산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모셨습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영화평론가 김봉석입니다. 자, 김봉석 평론가와 함께하는 제2시네마 던전 두 번째 시간은 지난번 예고했듯이 영화 갈증입니다. 네, 일단 요 영화는 김평론가께서 픽해 주셨습니다. 네. 특별한 이유 있나요?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나카시마테 찌아가 이렇게 워낙 한국에서도 좀 유명하고 네. 아마 한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이제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일생일 것 같고 아, 저도 좋아하는 영화. 그다음에 뭐 고백은 워낙에 같은 작품이 좀 이제 충격적이어서 네, 고백 네. 진짜 재밌었는데. 그래서 그런데 보면 이 감독이 점점 어두워져요. 영화가 점점 고백 다음에 갈증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온다는 뭐 이제 호러 영화인데 그거는 약간 좀 이제 독특한 영화고 그냥 이제 그래서 복양이 온다 원작. 네, 그렇죠. 그걸로 알고 있어요. 왜 온다로 한 거야? 처음에 몰랐어요. 그래서 나 이거 처음에 온다 사람 이름인가? 그 생각했는데 진짜 온다 그. 크루 그거죠. 뭐 그런 것 같아. 왜냐면 또 이제 그게 사실 보지왕 자체가 아무도 모르니까 어차피 그렇죠. 네. 그리고 아마 이게 제2시네마 던전 블랙편의 제일 앞에 네, 있지 제일 않나요? 첫 작품이에요. 뭐 특별한 그거 내가 했나? 잠깐만. 당신이 하셨잖아요. 이유가 있겠지. 아무튼 그렇게 픽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중요한 얘기들을 여기서 많이 나오겠지만 어쨌든 그 제2시네마 던전이란 책의 그렇죠. 면면을 지금 살펴보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간단한 소개부터 하고 들어갈까요? 이 작품은 이제 원작 소설이 있죠. 후카마츠 아키오라는 분의 작품인데 원제는 끝없는 갈증인데 국내에는 갈증이란 제목으로 나왔고요. 2004년 3회 이 미스터리가 대단한다 대상 수상작입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2014년 12월 4일에 개봉을 했고요. 일본은 6월에 개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갈증이 이제 배경이 여름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일본은 여름에 맞춰서 개봉을 한 것 같은데 국내에는 이제 겨울에 개봉을 또 그래도 뭐 했더라고요. 마지막 장면에 눈 겨울은 쏟아지니까. 네, 또 그런 의미에서 또 그렇게 했었나 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감독은 나카시마 테치야, 불량공주 모모코,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일생, 고백 온다 등이 있습니다. 원래 CF 감독 CF 출신이라 감독 그래서 그렇게 화면이 화려하고 현란하죠. 오모코 같은 경우가 굉장히 심했고 마츠코는 거의 절정이었던 것 같고 네. 그 이후부터는 사실 이 갈증도 그런 면면이 없진 않지만 살짝 톤을 죽인 듯한 그런 느낌은 있더라고. 사실은 오히려 이제 톤을 약간 죽이면서 그 70년대 이제 그 형사라든가 탐정 나오는 하드보일드 드라마 그다음에 영화들 그때 나왔던 그 스타일을 그대로 가져왔죠. 처음에 봤을 때 이거 뭐지 이 영화는 되게 좀 이해가 잘 안 됐었거든요. 근데 현란하잖아요. 두 번째 보니까 좀 이해가 가긴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하드보일드라고 말씀하시니까 아 그래. 딱 느낌이 오네. 네, 영화의 근데 내용은 되게 단순하잖아. 이 형사가 자기 딸을 찾는 내용인데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딸이 더 이상한 존재가 되어 간다라는 데 이제 초점이 맞춰준 그런 작품인데 뭐 지루할 틈 없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좀 그 급변하는 듯한 네. 그런 스타일의 어떤 서사를 많이 갖추고는 있죠. 중간에 애니메이션도 막 삽입돼 있고 시간도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정신없고 정신 하나도 그냥. 없어요. 그리고 나오는 애들 약간 다들 좀 뭔가 좀 나사하나씩 빠진 것 같은 느낌이고. 제대로 된 사람이 한 명도 없지 않아요?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장면이라 생각된 게 이제 야쿠쇼 코지가 후반에 그 정말 그 백색 양복을 이렇게 입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스타일리시하게 보인다는 거야. 영화를 위한 어떤 그런 거. 그렇죠. 그렇게 보이는데 이걸 왜 입었는지 알잖아. 거기에 이제 피칠가 파는 걸 보여주고 그렇죠, 싶은 거. 그렇죠. 그런 이제 스타일리시한 면면도 어쨌든 되게 오락적인 면과 많이 이제 부합을 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김에 야쿠쇼 코지는 2014년 스체스 국제영화제에 이 작품으로 나무주연상을 수상을 했고요. 그렇구나. 그리고 고마츠 나나는 2015년 일본 아카데미상 신인 배우상 수상했습니다. 데뷔작이죠. 네, 이게 이게 데뷔작. 장편 데뷔작이에요? 영화 데뷔작인데 연기를 되게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고마츠 나나가 없었다면 이 영화가 성립이 안 됐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최근에 결혼했죠. 치다마사키. 아, 스다마사키랑. 둘이 접점이 있었나 근데? 영화 네. 같이 여러 번 영화 했던데. 찍었어요. 몇 개.
역시 그런 거. 뭘 역시야. 안 만나고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라 고마츠 나나가 좀 뭐 GD랑도 한번 사귀었었고 뭐 그렇지. 그런 게 되게 많아가지고. 사마사키가 원래부터 팬이었다고. 아. 고마츠 나나의 팬이어서 계속 이제 하다가 이제 역시 밝혀야 돼. 아니 그런 거야. 얘기를 안 하면 안 돼. 아, 밝혀야 된다고. 말해야 뭘 된다고. 지금 내가 한 거야? 오픈해야 된다고 오픈. 오픈. 아 나 또 여자를 밝혀야 된다고 이런 건지 알았지. 그리고 등장인물은 아키카주 네. 전직 형사이신 분으로 나오죠. 주인공이죠 뭐 여기서. 네. 역시 코지가 연기한 네. 늘 이런 식의 스타일의 연기를 참 많이 하시는. 그래서 현재도 이런 형사 역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잘렸다. 뭐 그런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 잠을 못 잔다고 막 그런 나오잖아요. 그리고 카나코 고마츠 나나가 연기했고 이거 설명이 나오잖아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생명체. 그리고 상대가 원하는 그 뭐랄까 말을 해주면서 살살살 유혹을 한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나라고 해서 3년 전의 사건을 이제 뭐 이끌어가는 인물인데 이름이 끝까지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얘기할 때 그냥 보쿠라고 얘기를 할게요. 헷갈리니까. 그래서 그리고 심하게 이지메를 당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아사히 이게 치마부키 사토시고 아이카즈 후배 형사죠. 그러니까 여기 되게 큰 배우들이 많은데 네. 되게 단역처럼 나오잖아. 네네.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적어놨는데 그리고 자기의 본래 어떤 그 이미지랑 되게 상반된 다른 거. 역을 맡았어요 다. 네. 치마부키는 진짜 이런 역할은 거의 처음이지 않나 되게 싶어요. 껄렁대는 아 센파이 하면서 이렇게 사탕 물고. 나는 내가 막 로맨스 드라마 이런 쪽에서 많이 그렇죠. 봐가지고 막 그런 것만 상상했었는데 여기서 완전 달랐어요. 그러니까 뭐 악인 뭐 이런 영화의 그런 어떤 이미지가 얘한테 되게 강한 거잖아. 네. 근데 여기서 엄청 껄렁대죠. 네. 그리고 오다기리죠. 네. 아이카와인데 야쿠자와 연루된 이거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그거 뭐 아실 거야. 네. 그러든 말도 뭐. 경찰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름은 사실 중요하지 않은데 이 배우가 그치. 중요하기 때문에 언급을 했어요. 중학교 담임 선생이었던 역할로 나카타니 미키 배우가 나왔고 되게 스쳐가는 인물일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네. 근데 사실 너무 또 큰 배우가 저렇게 네. 배치가 돼가지고 분명히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뭐 스포일러가 이미 있으니까 네. 결국 얘가 범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혐오스러운 마치코의 일생의 주인공이었으니까 뭔가 큰 역할 할 줄 알았어. 아니 뭐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아무튼 뭐 그런 이야기들. 네. 자 일단 2012년부터 시작을 하네요. 네, 이분 날이죠. 12월 24일. 즐거운 축제 분위기하고 되게 병치되게 어떤 한 남자가 계속 막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차 안에서 키스하는 남녀들도 나오고 근데 여기서 나왔던 인물들이 여기 안에 정말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때는 몰랐죠. 그냥 뭔가 이렇게 교차돼서 정신없이 편집이 돼서 나와요. 그러고 나서 바로 8개월 후로 넘어갑니다. 아까 그러니까 그 즐거운 축제 분위기에 나왔던 인물들이 여기서 줄줄이 막 사망을 하기 시작해요. 뭐 칼에 찔려 죽고 막 그러더라고. 네. 그리고 편의점에서도 3명이 살해됐는데 이때 거기에 아키카주가 있었고 그래가지고 용의자로 경찰서에 오게 되죠. 근데 후배 아사히가 뭐 그냥 진술서 대충 바꾸선 풀어줘요. 정관예우인가? 그리고 여기서 약간 일부러 풀어준 듯한 그렇지 느낌이 감시하려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네.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뭐 추적하라고 하고 네. 얘가 선배라고 하지만 약간 승진을 더 빨리 한 듯한 느낌이 좀 있잖아. 그렇지. 캐리어 뭐 이런 느낌도 있고 왜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시밖에 안 내려. 네, 사탕만 먹고 있고 맨날. 지시를 내리는데 또 되게 대규모 인력이 막 움직이는 것도 보여주고 그래서 캐리어일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캐리어고 얘는 아닌 게 분명하잖아요. 아키카주는. 캐리어고. 그래서 그게 센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되게 경멸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맨날 들더라고. 센파이 하다가 진짜 화나면은 영감 그러잖아요. 그래야지 막 이러고 그런 식으로 불렀나? 그러니까 이 아키카주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좀 설명을 해주는데 경찰에서 잘리고 이혼도 당했고 그래서 전처하고 뭐 딸도 다 뺏겼고 집도 뺏겼고 그래서 술만 마시고 되게 너저분한 집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실제 집 모습 보면은 정말 보기에도 지저분하고 더워 보이는 근데- 그런 집에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집을 전문적으로 꾸며주는 사람이 있나 봐. 일본 영화 드라마에서 너무나 많이 본 집이긴 해. 항상 많이 남자 나오죠. 혼자 살면은 꼭 걔네는 그게 문제인데 쓰레기 배출하는 날이 정해져 있어서 항상 맞아. 집에 쓰레기가 쌓여 있잖아. 한국에서 그런 집은 거의 뭐 이렇게 진짜 세상에 이런 일에 나오는 정도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한국도 뭐 그렇게. 정해져 있지만 저 정도로 심하진 않죠. 그러니까 재활용품 버리고 뭐 이 정도인데 거기는 뭐 타는 쓰레기, 안 타는 쓰레기 뭐 이거 정해져 있어서 플라스틱 배출하는 날 다르고 막 그러니까. 네. 그게 다 달라요 날짜가? 네. 뭐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 달라요. 살기 힘들어. 그거 어떻게 다 그거는. 지켜? 그러니까. 그거 제대로 안 써놓으면 또 까마귀가 와서 쪼아대고 막 이래까지. 그걸로 막 덮어놓고 막 그래요. 아무튼 그런 동네다.
이제 전처한테서 전화가 옵니다. 딸이 며칠 전부터 연락이 안 되고 사라졌대. 그리고 전처 집에 또 찾아갔어. 카나코 가방을 보라 그래서 가방 안에 봤더니 거기서 마약이 나오죠. 그리고 신경과 약 봉투가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아 딸이 마약을 하는구나. 그 정도로 타락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 더 심하게 타락했던 거지. 네. 그런 것들이 처음에 봤을 때 정말 예상적. 이게 고마치 나나라는 걸 안 보여주고 시작을 한 그쵸, 거잖아. 예. 예, 그래서 그 사악함이 더 도드라지는 것 같아. 약간 그런 면이 있지 않나요? 그 고마치 나나라는 배우 자체가 되게 마냥 선해 보이지만은 않는 그런 점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태팸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그런 게 그런 있죠. 점 되게 캐스팅이 절묘했던 것 같아요. 전 그래서 사실 이 영화를 본 다음에 나중에 그 언덕길의 아폴론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봤거든요. 거기 전혀 다른 역인데 자꾸 이게 생각나서 저기서 뭔가 한번 뒤집을 것 같은데 거기서 두 남자의 사랑을 받으며 지고지순하는 그 여자 역인데 뒤져서 언제 치지? 막 여기서 생각이 진짜 들더라고. 연기를 잘한 거네. 그러니까 진짜. 근데 너무 되게- 전상이 남았어. 근데 맞는 역을 맡은 것 같아 진짜. 그렇죠. 캐릭터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3년 전에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 처음 등장인물 소개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보쿠가 친구들한테 이지매를 당하고 있어요. 근데 다들 막 피하는데 이때 카나코가 이제 수건을 내리면서 되게 친근하게 굴죠. 그래서- 이짐에 당하는 장면이 어. 너무 사실적이지 않아? 네. 이렇게까지 보여줘야 되나 싶을 정도로. 처음에 이제 애니메이션에 뭔가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소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얘네가 빠뜨려가지고 거기서 헤엄치고 아까 헤엄친다고 하긴 좀 그렇고 그냥 하여튼 그런 뭐 상황이었잖아요. 발버둥 치는 예, 거지. 발버둥 치고 있는 그런 잔인한 장면이었잖아요. 사실은. 이거 보니까 지우학에서 나왔던 건 귀엽구나.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지유학 때도 이거 좀 심하네 생각이 들고 생각해보니까 뭐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 생각 들더라고. 그래서 일본에는 또 그 학교에 다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본 수영장 있지. 네, 그거를 무조건 활용을 한다. 다 있어 일본은? 다 있죠. 거의 다 있는 거 같아. 수영이 정규 그 수업에 편성이 돼 있잖아. 섬나라니까. 그렇구나. 그러고 수영을 보니까 할줄 알았죠. 그 영화 그 고백에서도 수영장 나온 것 같기도 네, 하고. 그거에서 애가 죽는데 바로 이제 그렇지. 그러니까 섬나라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예전에 한번 그런 그러니까, 해양 사고가 맞아, 있어가지고 있었던 이게 것 같아. 편성이 됐대. 그래서 그 박태환이 금메달 따기 전까지만 해도 아시아에서는 수영 좀 한다는 선수들은 다 다 일본 일본 선수였죠. 선수였어. 그런 생활체육에 또 무게가 실려 있는 나라 아니겠어? 그래서 이제 보쿠가 카나코를 보고 이때 이제 이 지상에서 유일한 아름다운 생명체라고 표현하죠. 그냥 반한 거지. 근데 반어법으로 보이지 나중에 되면. 그렇지. 다시 돌아와 보면 이제 8월 16일 여름이에요. 아키카주가 이제 카나코를 찾기 위해서 친구를 만나는데 에미와 나가노라는 발음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에미 친구 에미라고 하니까 친구의 엄마를 찾은 건가? 아니. 친구 에미하고 나가노 되게 짧은 머리고 분홍색 그 친구를 만납니다. 근데 나가노가 계속 이렇게 물을 자주 마시는 걸 보고 너 약 끊었지 이러면서 그 약을 막 건네는 장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좀 에미가 너무 들이대던데. 짱나가지고 나가버리죠. 그리고 나서 다음에는 신경과를 찾아갑니다. 이분이 그분이잖아요. 쿠니 쿠니모토 준인가? 네, 그분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 항불안제와 수면제를 처방했었고 되게 총명한 아이였다. 근데 가정에 약간 문제가 있어 보였다. 문제의 원인이 바로 앞에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에 대해서 더 세세히 물으니까 그건 개인정보라서 안 된다. 그런 그렇지. 식으로 해서 더 물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아빠인 것 같은 거를 그때는 좀 가리고 눈치챘지. 있었어요. 대충. 그때는 가리고 형사인 것처럼 아빠가 뭐 보여주지 형사라고 들었는데 지금 형사가 왔으니까. 또 그런가? 그다음에 이제 또 전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다른 또 중학교 친구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카나코 방에서 발견했던 그 남자애하고 찍은 사진이 있었잖아요. 그걸 보여주니까 얘는 중2 때 자살한 오가타라는 애래. 아 그렇구나. 그리고 카나코한테 되게 유난히 집착했던 인물로 엔도나미하고 마츠나가라는 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가 다 이제 검사해봐야 되는 애들 보기 1, 2, 3번 다 나왔고 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정답이 없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지. 어쨌든 형사니까 이 모든 보기를 검토는 해봐야 돼. 네. 그래서 하나하나 쫓게 되는 뭐 이런 거지. 네. 근데 다시 또 3년 전으로 돌아가요. 여전히 보쿠는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이번엔 옥상이야. 근데 카나코가 그 괴롭히는 애한테 한 명한테 다가와가지고 귓속말로 뭐라고 하니까 그냥 그 자리를 떠나죠. 그래서 보쿠가 되게 고마워하니까 여긴 나와 그 녀석의 장소이니까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전에 오가타가 자살을 했던 장소고 그리고 카나코랑 오가타가 만났던 장소이기도 하고 그런 장소라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게 얘가 그 다 만든 어떤
드라마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얘를 괴롭히게 만든 다음에 내가 가서 달콤한 말을 속삭여주면은 내 편이 되겠지. 그런 뭐, 것도 있는 것 같기도 그러니까 해요. 이런 암시가 있어서 확실하진 않은데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근데 이제 점점. 소설에서는 이제 카나코라는 인물이 처음부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악녀로 표현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 중학교 때 아버지한테 당했다는 게 직접적으로 언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당하고 난 다음에 얘가 카나코가 옥상을 갔을 때 처음으로 만난 인물이 오가타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원래 그때 뭐 자살을 하고 싶었는지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오가타를 통해 약간 치유를 했고 그래서 오가타한테 좀 집착을 하게 됐다 이런 식의 좀 감정선이 나오거든요. 근데 영화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카나코는 그냥 악녀, 처음부터 난 사람. 그냥 성악설, 뭐 약간 이런 빼돌리고 다 느낌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원작에 있던 걸 싹 다 빼버리고. 네네. 그래서 만들죠. 소설하고는 조금 결을 다르게. 그러니까 악녀라기보다는 여기까지만 와도 얘가 나쁘다기보다는 좀 애매한 감정으로 보게 됐지. 그러니까 아빠 입장에서는 사실 얘가 마약하는구나. 나쁜 친구들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하는 그 거잖아. 친구를 잘못 사귀었으니까 그 친구 놈을 찾아내야지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아직까지도 악녀라는 접근은 아닌데 그래서 소설과의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네. 어쨌든 천천히 그 베일을 벗기는 거는 되게 비슷한 것 같아. 그때 이제 그 보쿠가 약간 오가타를 동경한 거잖아요. 카나코한테 나도 오가타처럼 될 수 있을까? 네 옆에 있고 싶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 말을 안 했어야 돼. 이 말을 하면서 오가타처럼 난리가 됐지. 그러니까. 그렇죠. 현재는 이제 아키카주가 또 누굴 찾아가냐? 중학교 담임 선생 나카타니 미키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딸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일만 하느라 그래서 어떤 아이였는지 알려달라고 하죠. 그래서 오가타라는 애랑 좀 친했는데 걔가 죽은 이후로 되게 결석도 잦아졌고 말라갔다. 근데 말라갔다는 거 말에 발끈하면서 약한 거 아니냐고 알면서 그냥 방치한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엔도남이랑 마츠나가랑 친했는지 물어보죠. 그랬더니 그건 잘 모르겠다. 근데 엔도남이라는 아이는 결국 약물 중독으로 자살했다라고 알려줍니다. 얘가 초반에 그 뛰어내린 그 아이죠 오프닝 네, 때. 얼굴에 이렇게 상처 나가지고. 그랬더니 갑자기 선생 멱살을 막 잡아. 아, 거침없어 이 아저씨.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었잖아. 실은 이게 정답이야. 그쵸. 얼마나 놀랬을까. 어이 새끼 봐라 하고. 맞다. 그렇죠. 아무튼 근데 여기서는 전혀 눈치 못 채게 그러니까 되게 앞에서도 이제 깔아줬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뭐 스마우키 사토시라든지 뭐 이런 역할을 보여주면서 뭐 이렇게 주연급들이 나오는데 사실 대단한 역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흘렸기 때문에 이게 더 효과적으로 그냥 까메오 정도 느낌인가? 끝까지 약간 작용을 했던 거 아닐까 그런 마음도 좀 드네요. 그러고서는 이제 짐을 싸두고 갑자기 전처집으로 쳐들어가. 아니 안 좋게 헤어졌는데 왜 들어가는 거야? 그건 모르겠어요. 이 사람 이게 남자 성격이 나오는 것 같아. 그냥 막무가내고 그냥 지만. 사람의 욕망은 갖다 이제 계속 꿈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이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원래 꿈이었기 그치. 때문에 그렇죠. 이걸 기화로 다시 간 거죠 이제. 내가 딸만 찾아주면 또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 수 있겠다. 근데 이제 굉장히 이제 폭력적인 장면으로 표현이 되고 있지. 뭐 그러니까 전처한테는 마츠나가 역시 원흉이다. 얘가 분명히 카나코한테 약을 팔았을 거다. 그럼 또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또 전차가 막 짜증내잖아요. 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웃어?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좋냐? 하면서. 그리고 뭐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서 이제 전처를 강간하는 장면이 나오죠. 굉장히 진짜 잔인한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나오는 장면이 오프닝 때 그 차 안에서 키스한 남녀가 있었잖아요. 알고 보니 이때 전처가 그 불륜이었던 거야. 바람을 피고 있었던 거잖아요. 불륜남하고 같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걸 보고선 죽여버리겠어 했던 거죠. 거기다 차를 박아버리고 막무가내로 그 불륜남을 팬 거잖아요. 이 사건 때문에 결국 형사에서도 잘리고 헤어지고 뭐 헤어지게 뭐 그런 되고 뭐 이렇게 된 거죠. 그치. 근데 이거를 생각을 해봐. 뭐 연출자 입장에서 다 찍어놨어. 네. 근데 이걸 막 섞어놓은 거잖아. 카드패 섞듯이. 네. 그래서 사실 별거 아닌 수수께끼잖아요. 이 정도는 사실 그렇게 궁금한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궁금한 것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굉장히 적절한 순간에 잘 풀어놓는 것 같아. 네. 이런 재미가 이 전반에 좀 깔려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냥 사실 차 안에서 뭐 이렇게 불륜하는 걸 봐가지고 빡쳐가지고 차로 봐와가지고 팼어 이랬으면은 차라리 그래서 잘렸어. 그냥 이 주인공한테 좀 감정을 이입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맞아. 이런 말도 안 되는 강간 장면에 이걸 넣으니까 이거 쓰레기 원래부터 이렇게 이걸 이해를 쓰레기였구나. 해줘야 되나?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쓰레기니까 여자가 다른 쪽으로 돌다가 그렇게 됐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게. 네 그렇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 차로 치워버리는 게 나중에 계속 그 같은 느낌으로 옆 통수를 쳐버리잖아요 차가. 그렇지. 또 치네 그러면 되게 재밌었던 그 것 차가 같아요.
알고 보니 슈퍼카였어. 몇 번을 막았는지 몰라 그 차가. 그거 되게 조그맣지 않았나? 마지막에 그 앞에가 거의 날아갔잖아요. 그래도 간다. 그 중간에 나중에 애미가 타가지고 이거 차 굴러가기나 해요? 물어보기도 하고 막 그래서 일본이 차는 튼튼해. 그런 거야? 기승전. 그리고 다시 이제 3년 전으로 돌아오면은 카나코가 그렇게 한 이후로 보쿠는 이제 괴롭힘 당하지 않고 심지어 러브레터까지 받아. 그리고 괴롭혔던 애가 깁스를 하고 나타나죠. 그러면서 걔가 말하는 게 너 마츠나가한테 붙었지? 그래서 이렇게 된 거지? 라고 하면서 사라지죠. 나 이게 너무 말이 안 돼서 보쿠의 상상인 줄 알았어. 그러다가 눈을 딱 뜰 줄 알았어. 근데 이게 현실인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영향력을 미치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건가 학교에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날부터 자신의 무슨 지위가 공기가 달라졌다는 달라졌다.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오잖아요. 그놈의 공기. 다시 이제 현재에 돌아오면은 아키카주가 마츠나가를 찾아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죠. 그래서 뭐 어머니 집도 찾아가고. 어머니도 혼자 사는데 완전 쓰레기 밭에 살고 있었잖아. 아, 근데 거기서 또 멱살 잡고 막 때리고 난리잖아요. 또. 어차피 애가 애래. 이 아저씨는 틀렸어. 애라고 해도 될 것 같아. 결국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마츠나가 패거리한테 잡혀가지고 진짜 쳐맞죠. 그냥 피떡이도 쳐맞잖아요. 시원하게 맞지. 네. 그 자기만 또 쳐맞은 게 아니라 주변에 되게 여러 명이 다 쓰러져 있었잖아요. 나중에 죽어 있었지 막 걔네들은. 죽어 있었던 건가? 본 것까진 잘 모르겠고. 모르겠어요. 거의 진짜 피떡이 돼서 있었어 몇 명이. 그랬더니 이제 그 아사히가 그 몇 시간 뒤에 와가지고 센파이 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선배는 여기 왜 처박혀 있어요? 뭐 이런 느낌이었어. 그냥 지나가다가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우연히 들어왔는데 뭐 걸렸다는 식으로 뭐 이랬던 거 아니야? 근데 또 아사히가 또 정보를 흘리잖아요. 음. 편의점에서 살해됐던 그 안경잡이가 있었는데 마츠나가와 관련된 인물이다. 또 그런 얘기를 또 자꾸 흘려줘. 그리고 이제 또 아키카주는 이 상황에서 되게 쓰레기야. 밤에 돌아다니다가 어떤 여자애 보고 너 고등학생이지? 그래가지고 이거 왜 하나 했어 그거를 진짜. 꼬드가 집에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모든 게 아니라 그냥 끌고 와버렸잖아 그냥. 그것도 전처집으로 데려왔어. 그것도. 되게 웃긴 놈이야. 근데 그때 집안에서 누군가가 습격을 해가지고 그 여자 죽잖아요. 그치. 총 맞고. 일본에서 총 맞고. 소음총. 근데 그리고- 총이 뭐 야쿠자 뭐 이런 게 등장하는 순간 얘네들 야쿠자 애들이 주먹칼 안 쓰잖아요. 한국처럼. 다 사심이 총- 안 써? 안 써. 우리나라는 사심이를 쓰지? 그건 밑에 애들. 밑에 애들. 그건 밑에 애들이 쓰고 간부 애들은 다 총 땡기고. 간부 애들도 그렇고 킬러도 그렇고 다 총. 어이구. 요즘에 한국 무슨 조폭물 봐도 위에 있는 애들은 다 총 가지고 다니더라고. 아 그래 요즘에는? 요즘엔 그래. 근데 한국에서는 쏘는 적은 거의 없고 왜냐면 한국에서 쏘는 순간에 이게 쏘는 심각한 문제가 순간. 되기 때문에 그렇지. 한국이 더 안전하네. 칼에 맞지 그래서 칼은 뭐 다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사시미는 잘 안 쓰는 것 같아. 일본에서. 지금 모양만 좋지. 그게 애들 쓴다니까 그 정도가 좋나? 애들은 쓴다니까 밑에 애들 그 자세히 하세요. 낙타 영화 보고 있으면 맨날 나오는 거니까 낙타 영화 보고 있으면 전문가. 근데 그게 사시미가 아니지 않아요 요즘에는? 약간 다른 칼이잖아. 사시미는 아니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뭐 이렇게 길고래서 가지고 다니기도 힘들고 이게 원래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만. 꺼내야 될 것 같아. 아니 이 맨날 이렇게 꺼내잖아. 왜 이렇게 잘하세요? 아니 뭐 봤지 많이.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숨긴 물건은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기 방에 약 있다 가져가라 했더니 그거 말고 이때 당시에는 뭔지 몰랐는데 그치. 그게 사진인 거죠. 네 맞아요. 네. 왜냐면 이제 카나코가 선을 넘은 거지. 너무 자유분방하게 돌아다니다가. 네. 그 얘기가 직접적으로 몇 번 언급이 돼. 네. 우리도 이러지 않는데 얘는 뭔가 한계가 없다. 그게 룰을 안 지킨다고. 자유분방하다. 뭐. 그러면 룰을 지키지 않는다. 네. 다시 3년 전 이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또. 보쿠는 이제 카나코가 어떤 파티에 초대하는데 오지 않을래? 그러니까 또 가죠. 근데 거기 이제 마약 든 음료 마시고 결국 쓰러지잖아요. 부활 넣으니까 그냥 확 가더라고. 느? 느. 느스? 그 애들은 다 빨대로 먹는 얘가 갑자기 뭐 호기롭게 원샷을 그걸 해버리더라고. 잘 그래서 보이고 싶었겠지 완전히 가버렸어. 카나코한테. 근데 카나코가 거기서 아는 척도 안 하잖아요. 그렇지. 네. 원어브 댐이니까 거기서는. 하여튼 거기서 이제 음료를 마신 다음에 결국 갔겠죠. 술도 안 먹던 애가 마약까지 든 걸 먹었으니.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팔다리가 묶여 있고 중년 남자한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 파티 자체에서도 계속 어떤 애가 사진을 찍으면서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걔가 그때 걔 당시에. 편의점에서 죽은 애 그 안경제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래서 결국 그런 식으로 계속 사진 촬영을 하고 있었다. 이 강간당 장면도 사진 촬영을 다 당한 거죠. 그게 문제였지 이제 결국. 네, 그렇죠. 다시 이제 현재로 돌아와 보면 다음 날이 돼가지고 에미가 이제 아키카주를 찾아와요. 그러면서 그 어떤 역에 있는 로코 열쇠를 건네죠. 이게 카나코가 나가노한테 맡겼던 거래. 근데 그때 됐어 이제 상관 안 해. 그러고서 안 받으려고 했는데
이제 뭔가 이제 형사의 촉이 있었나 보지? 애미랑 같이 그 나가노를 찾으러 가잖아요. 나가로가 누구였지? 그 분홍색 머리 여자. 아, 분홍색. 가보니까 이미 다 끝났지. 거기도 난리가 나서 다 죽었죠. 나가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다 죽어 있었지. 네, 거기. 거기가 무슨 그게 PC방 같은 데였던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되게 뭔가 로커 안에 중요한 정보가 있나 보다. 열어보니까 그 안에 이제 사진이 있었던 거죠. 그 온갖 정말 사진들. 그 아까 그 보쿠가 당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찍어놓은 사진들이었지 다. 네, 근데 거기 보면 중간에 한 명 초등학생 같은 데가 되게 해맑게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는데 이게 나카타니 미키의 딸이었던 그만! 거죠. 그만!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그치, 이때까지만 해도 전혀 몰랐지. 사실 되게 거기까지라는 생각을 하잖아. 네, 근데 쓱쓱 넘겼던 그 사진 중에 되게 중요한 정보가 많았던 거. 아니,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관객도 보는 사람 어떤 도덕적인 어떤 그 한계가 있어, 기준이. 그쵸. 거기 얘가 왜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불쾌하니까 사실 저는 처음에 봤을 때 얘는 관련이 없고 뭔가 얘도 있나? 라고 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피해자였던 거잖아. 이제 그런 장면들을 이런 식으로 되게 한 장 한 장 넘기듯이 그 안에 네. 그냥 여러 명 중에 한 명 정도, 여러 개 중에 하나의 증거 정도를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합치되었을 때 그 효과가 되게 커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아키카주가 사진 봤을 때 처음에 있었던 사진이 아마 오가타였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야 자기도 떠올린 거죠. 내 딸 옆에 있었던 걔네? 이제 그걸 안 거죠. 그리고 이제 아사히한테는 복사본을 건네잖아요. 뭐 테이블 밑에 붙어 있으니까 뛰어가라고. 근데 거기에 보니까 사진 속에 경찰서에 높은 분도 계시더라.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나가노가 죽은 것 같다. 네, 그 연루돼 얘기였지. 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죠. 그리고 다시 3년 전 이제 이놈의 3년 전 때문에 왔다 갔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제가 그래서 한 방에 이제 정리를 다 했는데 이제 보크가 점점 미쳐가가지고 귓속에 막 뛰어가던 도중에 다시 또 납치당하죠. 그러면서 그 엔도라는 그 여자, 그 초반에 자살했다고 하는 그 여자애가 사진을 보이면서 너 발설하면 죽인다 협박을 하잖아요. 그리고 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은 앨리스야 막 이런 얘기 앞에 얘기 안 했지만 카나코가 계속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읽고 있었고 맞아요. 예. 그 뭔가 계속 어느 구멍이 있는데 계속 뭐 가라앉는 뭐 소녀의 이야기야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자기도 그렇게 계속 가라앉고 있다고 예. 얘기하죠. 그러면서 너가 바로 그 앨리스다. 막 이러면서 강물에 던져버리잖아요. 뭐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었고 그냥 뭐 쫓아낸 거였지. 그렇죠. 예. 근데 그 다시 강물에서 나와서 그 바로 엔도를 찾아가잖아요. 집에 가서 좀 이제 장비 좀 챙기고 이제 돌아온 거지. 그 야구방망이 찾아가지고 가죠. 그 이 장면도 너무 잔인했는데 귀도 막 자르고 고문하다가 나중에는 뭐 내 기억을 여기 심어줄게 하더니 칼로 그어버리잖아요 얼굴. 네, 그래서 카나코에 대해서 전부 막 다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호텔 방을 결국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카나코를 거기서 한 대라도 전 때릴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그 정도 증오가 이제 생길 거 아니에요. 안 돼. 그래요? 못하지. 안 돼. 그러니까 세상에서 때리면은- 가장 아름다운 생명체인데 못 때리지. 그걸 약간 좀 자기적이긴 했지. 근데 그 정말 한 대도 못 때린다는 게 조금 그렇긴 했는데 결국 그래서 거기서 죽잖아요. 처리반이 있었지. 그래서 3년 전에 보쿠는 이렇게 사망을 하게 됩니다. 현재 다시 돌아오면은 아키카주가 그래서 신경과 그 선생님을 다시 한번 찾아가요. 쿠니무라준. 왜냐면 거기 사진에 있었으니까. 그치. 근데 자기는 잘못이 없대. 카나코가 사실 먼저 와서 유혹을 했대. 그래서 자기는 아니라고 되게 부정을 했음에도 어떤 그 일 이후로 어떤 사람들이 연락을 와가지고 그런 여자애하고 관계를 맺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 신극과 샘이 말하는 게 카나코가 아빠한테 폭행도 당했었고 죽을 뻔한 적도 있었다라고 말을 하죠. 이때 근데 아키카주는 다르게 기억하고 있는 뭐 그런 거였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소설하고 굉장히 다른 부분인데 영화에서는 그냥 아키카주의 눈을 빌려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카나코가 먼저 아키카주를 유혹을 했고 그게 너무 빡쳐가지고 목을 졸랐다가 놨던 거잖아요. 근데 소설에선 진짜로 당했다라는 식으로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아키카주가 이때 계속 무슨 약을 먹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정신 상태도 약간 불안정한 것처럼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보면서 이거 다 이 새끼 상상 아니야? 그 그럴 생각이 수도 들더라고. 있을 거라고 또 관객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여기서 생각했을 이제 때는. 어쨌든 원작 거를 갖다가 원작에서 명확하게 나오는데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카나코가 이제 그렇게 된 이유라고 네, 하는 정확히 맞아요. 보여주는데 일부러 이 영화에서는 어. 다 모호하게가 그걸 다 네. 모호하게 카나코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오히려 이유를 갖다가 절대 알 수 없도록. 아. 그래서 그게 심지어 포인트가 달라진 것 같아. 그러니까 네, 그 맞아요. 포인트가 네. 달라지고 그러니까 오가타 같은 경우에도 정말 좋아했던 건지 아니면 갖다가 오가타도 똑같이 복구처럼 이용한 건지 맞아요. 그것도 모호하게 나오고 네. 일부러. 그런 면이 이게 되게
이해하기 힘들면서도 좀 영화로 좀 재밌게 만든 거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흐려버림으로써 그러니까. 얘가 그렇게 아빠한테 당해서 이렇게 됐어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 너무 재미없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근데 너무나 인간관계가 명확해지니까. 근데 소설은 이제 길다 보니까 그쵸. 여기 나오는 여러 등장인물에 대한 이제 그런 뭐 감정선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소설은 보니까 이제 그래야지 읽은 예, 맛이 나지. 그래서 그걸 되게 촘촘히 한 반면 이제 영화는 그런 걸 다 제외하면서도 되게 스타일리시한 면을 강조해가지고 그걸 되게 적절히 잘 이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그 악이라는 게 되게 모호해졌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얘만 악이 아니야. 우리 모두 안에 악이.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그 눈을 빌리고 있다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아키카주 눈을 빌리고 있지만 얘가 제일 나쁜 놈처럼 보인다는 거지. 아끼가지고 악의 축이야 이거. 근데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서 더 대단했던 것 같아. 네. 그럼 마지막에 카나코가 이렇게 딱 뭐 대망처럼 등장을 해서 뭔가 이야기를 나누면 좋은데 그게 또 아니었다라는 거지. 그렇죠. 허무하게 퇴장. 그러고 나서 또 한 명의 사람이 죽고 뭐 이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정말 약간 목이 매는 듯한 그런 슬픔도 마지막에 좀 있는 것 이 같고. 영문 제목이 왜냐면 또 이제 예. 더 월드 오브 카나코. 네, 맞아요. 카나코의 세계고 카나코의 세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갖다 이렇게 그 오히려 아버지한테 폭행당한 거 그 이유를 뺐기 때문에 얘가 갖는 갈증이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이 세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갈증인 거예요. 그냥 맞아요. 왜 이 세계는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난 이해할 수 없어. 그래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극단적인 행동 시키고. 근데 이제 그것이 뭐냐면 갖다 이제 그 기존의 이제 그 이 사회의 권력 집단인 뭐 야쿠자나 정치가나 경찰들도 용납할 수 없는. 그래서 일부 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카나코 다 그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알게 되는 게 바로 야쿠자한테 습격당하고 난 이후였는데 뭐 조라고 하는 뭐 그 야쿠자 짱도 있었고. 네, 그 변태수장이라고 할게요. 그 아래 부리는 이제 야쿠자들이 불러가지고 한참 팬 다음에 이제 알려주잖아요. 카나코가 그런 애라고 이제 막 그 조의 그 고객들한테까지 사진을 다 뿌려버렸다. 그건 우리도 안 하는 행동인데 그러면서 또 근데 또 그렇게 이상한 인물이 한 명 더 있대. 그게 바로 이제 오다기리 존 거죠. 그래서 결국 알고 보면은 그 주변 인물들을 그냥 싸그리 죽인 게 다 얘라고. 이제 그러니까 알려주죠. 사실은 조가 의뢰한 애들만 죽였어야 되는데 얘가 죽이다 보니까 이거 너무 재밌는데 그래서 막 아무나 다 죽이는 거 아니야? 그냥 사이코패스 같은? 그렇죠. 그냥 아무나 다 죽이고 있잖아요. 자기 아내도 그냥 죽이잖아요. 망설임 없이 네. 나중에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죽여가면서 얻은 돈으로 자기는 되게 호의호식 잘 살고 있는 그런 인물로 나왔죠. 일반인 코스프레 하면서. 그래서 결국 아키카주가 그 아이카와 집에 쳐들어가서 또 그 와이프 또 강간하고 애 보는 앞에서 이게 그러니까 여기 제대로 된 놈이 없어요. 그리고 그 둘 또 납치해가지고 이제 접선 장소로 간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 오다기리즈 또 와가지고 그러면 와이프한테는 또 잘할 것 같은데 거기서 바로 또 쏘아 아니, 죽여버리고. 와이프한테 처음에는 이런 얘기하지. 아 미안해 뭐 용서할 수 있어. 용서 있냐고 물어봐서 침을 태 뱉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싸워 죽여버려. 미안해 하면 바로. 아 그리고 여기서 이제 둘이서 무지막지하게 싸우죠. 총도 쏘고 아니, 뭐 칼로도 찌르고. 근거리에서 총질하잖아. 맞아요. 둘이서 이렇게 포스터도 있었어요. 약간 그거. 홍콩 영화인가 그런 느낌이 살짝 들었었어. 거기 좀 멋있는 거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 그쵸. 약간 치졸한 싸움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아니 근데 아키카주가 거의 다 썰어가지고 완전 목도 찌르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안 죽었지? 인간이 안 죽으려면 원래 또 쉽게 안 죽어요. 원래. 와. 질긴 생명력. 그리고 거기 진짜 재밌었던 장면이 총을 쏘는데 손 날아가는 장면 아, 있잖아요. 아 그거 너무 저 그 장면 보고 너무 나도 모르게 심지어 이러면 안 이때 되지만 아이카는 끝까지 안 죽었잖아. 그 경찰들하고 걔 누구냐, 걔 후배 올 때까지. 그렇죠. 아사히. 아사히가 죽였잖아요. 근데 갑자기 와서이가 하더니 둘러싸 하더니 총을 쏜 다음에 자살로 처리. 너무 그거 다 이상한 사람들밖에 없어요. 이 새끼도 이상한 놈이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이 세계 자체가 이상하다. 그렇죠. 악이다. 네. 악이 기본이다. 뭐 이런 정도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로 다 포장이 돼 있는 것 같아. 이 결투 자체도 사실 누가 이겨도 누가 이기는 게 뭐가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지. 다 죽어라 하잖아. 그래서 이건 사실 이제 무정부지이고 사실. 그렇죠. 네. 카나코는 어떻게 보면 갖다가 이 세계 자체를 내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나는 이걸 다 부숴버릴래 그냥 이런 마음이었던 거고 어떻게 보면. 되게 보통 딸을 찾아가는 아빠의 스토리만은 아빠를 응원해야 되잖아. 영화를 보는데 누구를 응원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이거는 도대체. 그 리암 리슨도 되게 사람 막 패긴 했지만 그래도 응원을 하게 되잖아, 네, 그거 그거는. 어떤 선이 있잖아요. 걔는 덮해도 돼. 뭐 이런 감정으로 보는데 그렇지. 여기서는 도대체 이거 그냥 딸 안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제일 미스터리적인 면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네. 캐릭터의 감정이입하지 않고서라도 네. 도대체 그럼 진실이란 무엇인가 이게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쫓아가는 그런 게 분명히 있죠. 거기 되게 힘이 실려있기 때문에 얘가 무슨 짓을 하던 그래 끝까지 나는 지켜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렇게까지 해서 그래서 찾는 게 뭔데? 그런 생각.
그리고 되게 눈 돌리게 만드는 장면들이 많아. 쉽게 얘기하면 막 잔혹한 장면도 있고 그렇죠. 어떤 그런 뭐 자극적인 장면도 있고 묘사가 그렇게 나오지 않아도 사실 되게 끔찍한 말로만 들어도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객을 끝까지 끌고 가가지고 또 봐야 돼라고 얘기하는 듯한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때리는 장면도 사실 직접적으로 안 나오고 그냥 그 애니메이션으로 피튀는 장면으로 처리한 장면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도 되게 잔인하게 느껴지잖아요. 네. 결국 그래서 아키카즈는 그 아사히를 차로 또 쳐버리고 도주하고 완전 붕 뜨잖아요. 근데 왠지 거기서 저기 통쾌한 느낌도 살짝 걔는 약간 그랬어. 한 대 맞아야 돼. 새빨 하도 깜짝대가지고 한 대 막 때렸으면 했거든요. 엄청 깜짝댔거든 지금까지.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전에 보쿠가 찾아갔던 그 호텔방을 아키카즈도 찾아가게 됩니다. 제가 앞서는 되게 3년 전에 이야기를 한꺼번에 정리하느라고 미리 얘기했는데 사실 그때 같이 대조돼가지고 계속 나오죠. 그때 그쵸. 같은 방에 보쿠하고 아키카즈가 동시에 들어가는 것처럼 되게 나와요. 맞아. 그래서 아키카즈가 문을 열었을 때 카나코가 나와서 만나나 했지만 그거는 보쿠가 만나고 이런 식으로 되게 잘 교차 편집을 엄청 잘했더라고요. 거기도 방은 되게 예쁘게 돼 있는데 이쪽 구석 한 켠에는 고문도구랑 피들이 그냥 쫙 있어가지고 되게 묘했지. 온갖 사진, 약, 고문도구 심지어 피가 그대로 몰려. 근데 고문도구야? 그게 SM 그거 아니야? 아, 피 피 칼과 이렇게 막 칼이 있었나? SM을 칼과 튀기만 하자 그러진 않을 거 꺾는 아니야. 거 이런 거 있는데 그게 아 그랬어?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방에 보면 카나코가 보던 책들이 있는데 네. 책꽂이에 꽂혀 있는데 그게 대부분이 다 이제 고딕 소설이에요. 아, 그래요? 대부분 다 고딕 소설들. 그러니까 고딕 소설 자체가 이제 뭐냐면 근대가 돼가지고 이 근대에서 이제 과학 문명과 이런 걸로 됐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보여주는 거였었는데 네. 그러니까 카나코에 딱 그걸 보여주는 거야. 뭐냐면 자기는 이 세계를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걸 알고 싶은 거고 우물 속으로 계속 떨어지는 것처럼 지금도 떨어지는 중이고 그러니까 얘는 일종의 실험을 하는 거지 계속 이 세계 모든 규칙을 다 이제 부숴버리는.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 책꽂이에 책들이 쫙 있고 그걸 한번 훑고 지나가는데 밑에 자막이 없으니까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왜 훑고 가는 거지? 그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때 나왔다. 그랬군요. 그래서 그 방에서 이제 절규를 하죠. 그리고 거기서 뭔가 상상 속에 카나코랑 얘기하는 장면이 계속 연결돼서 나오긴 해요. 뭐 그냥 약을 해서 그런 건지 어쨌든. 그리고 이제 시점이 2013년 12월 24일 1년 뒤. 이제 다시 크리스마스 이브가 됐습니다. 앞에 있던 장면 그대로 쓴 것 같은 느낌의 그 축제 장면. 근데 이제 그 중학교 선생님이 케이크 사러 갔다 올게라는 쪽지를 남기고 차를 타는데 그때 이제 아키카즈가 습격을 하죠. 그래서 8월 9일 이제 딸이 사라지기 며칠 전에 그 일의 진실을 알게 됩니다. 이날 사실 쌤이 이제 카나코를 만났던 거죠. 그 자기 딸이 모르는 핸드폰을 갖고 있는데 물어보니까 네가 사줬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얘기를 듣고 싶어서 하니까 카나코가 이제 그 아까 말했던 그 사진을 들이밀죠. 그러니까 초등학생이잖아. 네. 이 딸은 근데 이제 뭐 어떤 중년 남자와 뭐 있는 그런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고 이제 그런 거를 얘가 알선을 했다. 네. 뭐 그런 정도로 이제 알게 되니까 사실은 되게 어떻게 보면은 그 카나코 입장에서는 놀리는 듯한 경멸하는 듯한 내가 뭐 위에 선 듯한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제 사건이 일어났었다라는 네. 모든 진실이 이제 풀리게 되죠. 카나코를 찔러 죽인 다음에 이제 묻어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카나코가 왜 이렇게 행방이 묘연했나? 죽었으니까. 이미 죽었다. 네. 이미 오래전 죽었다. 8월 9일에 죽었는데 그 아무도 아까, 모르고. 예, 찾고 있었던 게 8월 10며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며칠 지난 다음. 네. 이미 죽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교차 편집으로 지금 그 선생님이 또 송곳으로 또 아키카즈를 찔렀어. 그때도 이런 식으로 죽였냐 뭐 이런 거였죠. 근데 뭐 이 정도는 이제 아프지도 않은 것 같아. 통각이 없나 봐. 면역이야 이제. 그러고선 이제 카나코의 사체를 찾아내라고 하면서 근데 이미 그땐 여름이었고 지금 겨울이라서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못 찾잖아. 아니, 눈이 안 왔어도 못 찾기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허허벌판에서 어떻게 찾아. 근데 그걸 파내라고 계속 시키죠. 너 찾기 전까지는 네 딸도 못 만나. 그러면 자신이 기억하는 카나코는 죽이려고 했을 때 그 목 조르던 손의 감각뿐이 없대. 그래서 막 그 계속 못 찾고 있으니까 찾아내라고 하면서 맨 마지막 대사가 이거죠. 살아있어. 내가 내 손으로 그 아이를 제대로 죽여버릴 거야. 라고 말하면서 끝납니다. 또 이것도 설원이었네. 뭐요? 아니 눈은 오는 맞아요. 장소로 이제 끝났다. 여기는 같은 서론인데 느낌이 굉장히 다르죠. 오겠기 됐을까? 여기도 근데 전혀 경쾌하지 않지. 근데 여기도 장면 촬영하기가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발자국 안 남긴 거기에서 삽자루 들고서 파괴시키려면은. 근데 확실히 그런 장면 찍기가 좀 용이한 것 같긴 해. 어쨌든 어쨌든 비해서 네.
이런 마지막일 거라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사실 조금 더 상쾌한 진실을 좀 바라고 봤을 거야. 처음 얘가 봤을 때 이런 그랬죠.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이미 죽었대. 거기서부터 되게 충격이었고 네. 그러니까 처음 봤을 때는 그 장면 때문에 충격이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팍 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야. 네. 그 대사와 함께 눈덩이 이렇게 던지고 파헤치면서 그런 다음에 아 진짜 끝난 거 맞나? 한참을 이제 보고 있다 이제 그 자막 올라가면서 아 그런 거구나. 이렇게 이제 영원히 저 굴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근데 그런 어떤 감각을 영화 내내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 거기도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그런 영화예요. 그러니까 하드보일드 어떻게 보면 극단으로 갔는데 기존 하드보일드가 얘기하는 거와 정말 똑같은 어떤 시스템의 문제, 뭐 시스템에 어떻게 나아가면 부재까지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른 방식의 어떤 스타일을 사용하고 그리고 소녀, 여고생 뭐 이런 걸 동원해서 정말 색다른 그러니까 상상치 못할 결말까지 이끌어갔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독특한 작품으로 기억될 만하죠. 다 지금 또 한 줄평 생각하고 있는 거 얼굴에 보이는데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고 좋아하는 감독이고 다시 봤을 때도 혹시 더 보이는 게 많아지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영화는 나카시마 테츠야 뭐 혐오스러운 마츠코 또 한국에서 뭐 그나마 좀 인기가 있잖아요. 관객 수 봤더니 그것도 별로 많이 뭐 되진 물론 않았더라고요. 일본 영화 자체가 네. 많이 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보면은 좀 결이 비슷하다라는 느낌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범죄의 어떤 그 중함을 따지면 너무나 다르잖아. 마츠코와 여기 아키카즈가 하는 그런 것들은. 근데 오히려 또 고백이랑 약간 좀 그래서 아, 통하는 그렇죠. 부분들. 맞아요. 고백에서도 그 아이들이 대체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사실 보다 보면 갖다가 그렇게까지 할 일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악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탐구를 하다 보면은 그냥 만연한 거야. 우리도 악일 수 있어. 네. 이 메시지로 언제나 흘러가는 그런 작품들이 많은데 네. 그 작품 중에서도 가장 약간 극단까지 갔다 이런 느낌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다시 본 거였고 처음에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진짜 너무 교차되는 장면들이 많다 보니까 너무 어지러워서 지나쳤던 장면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굉장히 촘촘하게 잘 엮어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굉장히 재밌게 처음에 봤어요. 봤을 땐 저도 되게 헷갈렸어요 이거 내용이. 네 맞아요. 아 되게 정신 사납네. 뭐 그래서 느낌. 사실 그때 당시에 제가 소설을 또 다시 보기도 했었거든요. 저 좀 더 세세하게 보고 싶어서. 근데 그거는 또 그건 나름대로 또 영화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신없네 포인트도 있는 것 같아. 얘가 네. 자꾸 약을 하고 다 약을 한 사람 맞아요. 많고 기본적으로 몽환적인 느낌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거지. 이게 사실일까? 현실일까? 꿈일까? 혹시 망상은 아닐까? 뭐 이런 감각도 되게 중요했던 것 같고 그게 되게 주요하게 작동을 해서 좀 잊지 못할 영화가 되지 않았나. 좀 네. 독특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도 카메라도 자꾸 흔들려가지고 더 정신 사납게 하네 막그 생각 들었거든요. 일단 흔들어줘야 돼. 양 나오는 영화는 흔들지. 그렇죠. 그 파티 장면 얘기는 안 했지만 정말 정신 없잖아요. 파티 장면. 요즘 말로 하면 되게 힙한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파파파파 계속 지나가. 약 먹고 즐기면 그런 느낌이 아닐까 진짜 그 파티가. 아니 그냥 뭐 술 먹고 뭐 이렇게 놀면은 다 아름다워 보이잖아. 그렇게 술 먹진 않아요. 그런 술 많이 먹어야 돼. 많이 먹지 않나? 아 너무 많이 먹어야 돼 그거. 그런가? 자 영화 좋아할게요. 얘기해봤고 자 뭐 얘기도 하는데 뭘 할게요? 뭘 할 거야 뭐. 너무 한 박자 빨랐어. 한 줄평. 자 한 줄평하고 마무리할게요. 멘트 좀 치자. 해봐요. 우리 안에 악 이꼴 카나코는 살아있다. 이 꼴 사용했어. 이꼴 쉼표 아니고 이꼴. 빨리 해야 돼. 빨리 해야 해. 뭐라고? 씹덕질? 씹덕질이라고 쓴 거 아니야? 설마. 뭘. 그냥 할게요. 질펀하고 질퍽하고 끈적끈적한. 네? 여기 어디에 씹덕질이 있다는 아 진짜 거야? 아 그게 질펀하다가 그런 거구나. 질펀하고 질퍽하고 끈적끈적한. 너 이 순서로 했나? 아무튼 알아서 잘. 제가 안 하니? 안녕하세요. 아 평상시에 잘 해오더니 왜 안 해왔어? 오늘 너무 오랜만에 왔어. 정신없어. 그렇네. 아 오래 생각 안 하기로 했어 이제. 항상 생각 안 했으면서 뭐 생각한 거죠. 부연 설명하지 마요. 나는 8톤 트럭으로 치인 것 같은 충격이에요. 거기 8톤 트럭 나오나요? 아니요. 뭐야 갑자기 8톤이야? 아 원래 그런 8톤 트럭이라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힙합에. 한톤 반도 아니 한 톤 반도 아니고 8톤. 생각해. 악의 굴레를 맴도는 카메라, 악의 시스템을 응시하는 눈.
쉼표? 쉼표. 쉼표 왜 이렇게 왜 쉼표? 집착해. 아, 쉼표 뭐? 내가 쉼표 많이 쓴다고 혼낼 때 언제고? 그래서 지금 이제 집착하게 된 거야. 그래. 아, 진짜 안 하려고 하다가 고민한 거야. 거봐. 자, 하시죠, 마시고. 쉼표할게 나는 그러면. 예. 아니야 쉼표 넣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나라의 카나코 이해할 수 없는 세계는 부숴버린다. 자, 이렇게 제이 시네마 던전 두 번째 편 갈증 이야기 해봤고요. 네. 자, 세 번째도 갑니다. 세 번째도 김홍석 평론가께서 픽해 주신 영화고요. 네. 예고해도 되지? 해도 되지. 이건 예고 반드시 해야 돼. 모르실 수 있어. 자, 일본 영화고요. 멋진 다이너마이트 스캔들 다음에 또 같이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네. OTT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들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영화가 있었어라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 빨리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끝내볼까요? 네. 자, A보다 반음 낮은 곳에 숨어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천원 돌파 A 플랫.